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드를 주면서 요거 가지고 가서 50만 원만 빼와라 라고 범위를 정해서 인출 범위를 정해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실제로 100만 원을 뺀 거야. 100만 원을 빼고 친구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본인이 50만 원 가져갔다. 그러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 함부로 현금이 지냈다.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 부정 사용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성립하겠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필수품 신용카드. 카드 없으면 사실 못 살아요. 근데 요즘에 물론 뭐 삼성페이나 애플페이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불편해 하시죠. 그래서 카드 정말 소중합니다. 카드. 자, 그런데 이 신용카드에 관련해서 까딱 잘못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범죄는 일단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를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는 신용카드 여러분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재산적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재물이기 때문에 길에서 누가 떨어뜨린 신용카드를 주었다. 그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리고 뻔히 남의 거 알면서도 남의 지갑에서 뺐다. 자, 이거는 카드에 대한 절도죄.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요. 물론 잠깐 쓰고 다시 돌려줄 의사였다라고 하면 불법영득 의사라는 것이 부정돼서 절도죄 인정 안 되는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드 관련된 범죄들을 이제 조금 특별법으로 만든 건데,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를 보겠어요. 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는 자기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로 또 나눠서 봐야 돼요. 쉬운 것부터 설명할게요. 자기 카드를 부정 사용한 경우,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은 크게 두 가지 태양이 있죠. 어떤 거예요? 긁고 다니는 거죠. 백화점도 가고 PC방도 가고 또는 교통카드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긁으면서 사용하는 물품 구매, 카드로 물품 구매하는 경우하고, 또 어떤 거예요 여러분? 카드로 오리지널한 신용카드는 그게 안 되겠지만 현금카드 기능을 겸유한 신용카드 경우에는 ATM에 넣고 돈을 인출하는, 크게 그 두 가지죠. 그래서 자기 명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경우는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와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일단 제 카드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 하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삼성카드를 새로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생겼으면 일단 카드 신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뭐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하면 뭐 카드가 집으로 이제 옵니다. 이렇게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카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카드 사용을 쭉 하다가 카드 대금 입금 일자에 돈이 빠져나가죠.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백수로 탱탱 놀고 있는데 카드 발급 받아가지고 500만 원, 700만 원 명품 가방 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수입이 없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매월 25일에 카드값이 못 나가요. 뻔히 카드값 못 끼우는 거 알면서 카드 받아서 쓰고 다녔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 카드 자기가 썼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명의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 인출한 경우. 자, 여러분, 내 카드로 내가 돈 뽑았는데 말씀드렸듯이 신용카드로 어떤 현금 서비스 기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금 기능 있는, 잔고가 있는 상태에서 빼는 ATM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ATM 인출, 현금 인출의 경우는 내 카드로 내가 있는 돈 뺀다는데 무슨 죄가 되겠어요? 사기죄도 안 되고, 절도죄도 안 되고, 컴퓨터 사용 사기죄도 안 되고,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도 안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 타인 명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자, 이것도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다른 사람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자, 길에서 준 사람 카드로 PC방에 가서 라면 시키고 게임했다. 자, 이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당연히 성립하고요. 이렇게 긁고 다닌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강취하거나
하거나 절취한 다른 사람 카드를 함부로 긁고 다닌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카드로 훔친 친구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자, 이런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해요. 네, 예외적으로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ARS 전화 서비스라든가 인터넷으로 신용대출 받는 경우, 그런 경우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카드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50만 원만 빼와라 라고 범위를 정해서 인출 범위를 정해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려서 실제로 100만 원을 뺀 거야. 100만 원을 빼고 친구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본인이 50만 원 가져갔다. 그러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해서 인출한 50만 원에 대해서는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 함부로 현금이 지냈다.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도 성립하겠죠.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카드를 습득을 했거나 절취를 했거나 강취를 했거나 공갈로 취득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 카드를 쓰고 다닌 바람에 죄가 따로 붙어서 공소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